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직 시험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약점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 약점 간파에 따른 후속 대책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 21년도 국가직 시험은 여러 가지 난이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출 범위입니다. 기출 범위 내에서 중요한 어휘들로 출제되어 있고, 문법도 핵심 문법입니다. 아주 평이했습니다. 독해도 17, 19, 이거 하나 더 추가하면 18번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인물의 심경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실한 수업, 항상 이야기하죠. 충실한 수업, 그다음에 지속적인 복습이 대단히 중요하죠. 복습이. 그러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영어 만점 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압도적 점수를 이야기하면 2개 이상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3개 이상. 그러나 이거는 뭐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렬별로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4개 이상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문항 분석을 해보면 어휘가 4문항 나왔습니다. 단어 동의어 2문제가 나왔는데 pervasive. 자, pervasive 하면은 골고루 영향이 미치는, 어느 곳에나 있는, 이게 ubiquitous하고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vexed, 이거 좀 생소하죠? vexed 하면 화가 난, annoyed하고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짜증난, 이런 의미입니다. 수거 동의어, 이게 1번 문제로 나형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형이에요. 나형인데 conjunction이라는 단어 굉장히 당황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문법용어로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연결사라는 뜻입니다. in conjunction with 하면은 뭐뭐과 함께, 뭐뭐과 더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죠. 수거 빈칸 한 문항 나왔습니다. 이건 뭐 경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경찰 문제. 경찰 알고 보니까 경찰 기출 문제예요. 경찰서를 습격하다, 경찰서를 침입하다 할 때 브레이크 인트, 아주 기본적인 수거가 나왔습니다. 문법은 4문항 나왔습니다. 어법 옳은 거, 밑줄이 없는 거 선택형. since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시제에서 since 앞에 현재 완료, since 뒤에 과거 시제 나왔습니다. 어법 옳지 않은 거, 이건 밑줄이 있는 지문형 문제죠. 관계사 위치냐 what이냐. 뒤에 다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를 포함하는 게 what이죠. 위치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영작 옳은 거. 예전 같으면 영작 2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는 옳은 거, 한 문제는 틀린 거 이렇게 묻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둘 다 옳은 거를 묻는 거예요. 정답으로 결정된 것이 도치구문 나왔죠. so 동사 주어, 뭐뭐다 또한 하다. 그다음에 접속사 such 대구문, 인과관계죠. 원인 결과, 매우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리고 관사의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으로 결정된 문법 파트고, 문법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출제된 단원을 나열했습니다. 시제 나왔습니다. 시제 대단히 중요해요. 시제는 지방직에서도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제 중요합니다. 관계사, 전통적으로 단골 메뉴죠. 관계사 what과 which를 구별하는 문제. 간접 의문문 중요합니다. 부가 의문문, 분사의 종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관계사냐 접속사냐 구별하는 문제. 부정사의 태, 능동태, 수동태, 대단히 이거 중요한 거죠. 요즘은 태의 시대라고 했어요. 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능동태보다는 수동태가 압도적으로 출제 잘 됩니다. 지방직 문제에서도 압도적으로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동태 문제 아울러서 과거 분사와 함께 학습을 요합니다. 형용사 부사 구별, 형용사냐 부사냐, 전통적 메뉴죠. 부정사 동명사 구별, 부정사 목적어냐 동명사 목적어냐. 도치, 아까 말한 도치 구문, 대명사, so가 대명사죠. 자동사 타동사 구별,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죠. 목적어를 필요한 게 타동사, 필요하지 않은 게 자동사. 동명사 태,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사도 수동태가 있고 동명사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 동명사를 쓸 것인가 수동태 동명사를 쓸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죠. 이 수동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능동태 동명사인데 의미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능동 대동명사인데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취하는 구문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접속사의 종류, 관사의 위치, 양보구문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뭐뭐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구문은 뭐 영작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법들에서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지방직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형식의 방해동사 못하게 하다, keep 목적어 from ing 전치사 from이 빠져서 틀렸죠. 출제 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생활영어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생활영어에서 다 대답하는 거 대부분 대답에 빈칸이 나온 거죠. 요즘 유형은 그거예요. 대답에 빈칸이 나와서 물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물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의 근거는 항상 빈칸 뒤에 있습니다. 빈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 뒤에 근거를 찾아서 묻는 문제인데 쉽게 출제됐습니다. 독해는 10문항 출제됐습니다. 제목 하나, 주제 하나, 내용일치 하나, 불일치 하나, 순서 배열 2개, 빈칸 완성 2개. 이 빈칸 완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내용일치, 불일치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직은 지금 본 국가직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만 더 나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빈칸 완성 2문제 나왔는데 한두 문제만 더 나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목 주제가 적게 나올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 나머지 문제 유형이 늘어나니까. 글의 흐름 한 문항 나왔습니다. 인물심경. 이거는요.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인물의 심경 거의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소방직이나 경찰직 유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출제가 되는데 독해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제목 주제, 내용일치, 불일치, 순서 배열 잘 나오죠. 빈칸 완성. 우리 그 강공방 카페에다가 제가 여러분 강의에서 업로드 시켜놨죠. 리딩 스킬로 해서 이거 나왔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직 전에서 빈칸 완성을 따로 특집으로 한번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빈칸 완성의 원리. 왜 빈칸 완성이 제일 어렵고 또 이게 나오면은 고득점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 완성 문제는 제가 따로 편성을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동의어죠. In conjunction with 하면은 뭐뭐과 함께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어원상으로 보면은 con과 com이 똑같습니다. con과 com이 함께라는 뜻이죠. junk라는 말하고 여기 binate, bin하고 똑같습니다. 연결한다는 뜻이죠. 어원상 보면은 함께 연결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combination도 함께 연결하는 겁니다. 유사한 동의어가 comparison인데 이건 유사한 거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것도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PAR은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라는 뜻입니다. In comparison with 하면은 뭐뭐과 비교하여라는 뜻입니다. comparison이 비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과 함께가 1번이 정답입니다. In place of는 뭐뭐 대신에, 이건 대신이라는 뜻이죠. In case of 뭐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수거가 됩니다. 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privacy 사생활이죠. as 뭐뭐로서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사생활은 이게 타동사입니다. shape 형성시켜준다. 개인적인 행동을 뭐뭐와 함께 다른 사회적 관습들과 함께 다른 사회적 관습들과 함께 and 그리고 대열보어 따라서 is central central이 부어져 중심이 된다. 사회생활의 핵심 중심이 된다. In conjunction with는 in combination with 동의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밑줄친 pervasive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접두를 보면 per 이게 through의 의미예요. through란 말은 뚫고란 뜻이에요. 뭐뭇을 뚫고 퍼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동사가 pervade입니다. pervade 뚫고 퍼지는 거죠. 골고루 영향이 미치다. pervade 퍼지다. 보급되다라는 뜻이죠. 그게 형용사가 pervasive예요. 골고루 영향이 미치는 퍼지는. 그래서 ubiquitous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 정답 고르기가 많이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게 ubiquitous란 말은 어디에나 있는,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는 이게 ubiquitous죠. 골고루 어디에나 있는 같은 말이죠.
deceptive가 속이는, deceive의 형용사죠. persuasive. 자, 이거 동사가 persuade예요. 설득하다. 그거의 형용사니까 설득하는. disaster가 재난이란 참사라는 뜻이죠. 그 명사인데 이건 형용사. OUS가 들어가서 형용사. 재난의 비참한이란 뜻이죠. The influence of jazz. 여기까지 어쩌죠. 재즈의 영향은 has been. 현재 완료 동사 나왔습니다. 보어가 pervasive. 자,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연결되죠. 매우 영향을 미쳐서, 매우 골고루 퍼져서, most popular music.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자, O, A, to B. A를 비슷해서 돌리다. O, A, to B. A를 비슷해서 돌리다. It's. 대중음악의 스타일의 기원. 루트가 기원이죠. 대중음악의 스타일의 기원을 재즈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재즈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중음악이 그 스타일이 재즈 때문이라는 것이 되어졌다. 왜? 펄베이스브 하니까 골고루 영향을 미쳐서 어디에나 영향을 미쳐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vexed 하면은 괴로워하는, 힘든, 짜증난, 화가 난, annoyed가 정답이 됩니다. 1번의 careless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냉담한, 냉정한, reputable 평판을 받을 만한, 훌륭한, reputation이 평판이죠. confident 하면은 자신 있는, 확신하는 이런 뜻이죠. This novel, 이 소설은 is about 대한 것이다. vexed parents죠. 화가 난 부모들에 대한 것이다. 어떤 부모예요? unruly, 중요한 형용사죠. 제멋대로 하는 형용사예요. 제멋대로 하는 10대를 둔 부모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후 다음에 quit school, 학교를 그만둬요. quit. 뭐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unruly, 제멋대로 하는 10대를 둔 화가 난 부모. vexed란 단어 몰라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결정적 단어죠. unruly.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학교를 그만뒀대요. 이거 부정적인 거잖아요. 유추할 수 있어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사업한다고. 부모 심정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화가 나겠죠? 뭐 냉정하겠어요? 아니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unruly.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단어예요.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유치해서 풀 수 있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눈치 빠른 사람이 고득점을 올립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빈칸 넣기죠. A group of young demonstrator.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한 집단의 젊은 demonstrate, 시위대, 데모대, 시위대가 attempt, 시도했습니다. attempt to 부정사예요. 목적어 자리죠.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시도했습니다. police station, 자, 빈칸에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경찰서죠. 경찰서를 뭐 했겠을까요? 시위대니까 경찰서를 습격했겠죠. 침입했겠죠. break into가 침입하다. 맞죠? 1번의 line up은 정렬시키다. 타동사죠. give out, 이거 중요하죠. 빛이나 열이나 냄새를 발산하다. 발산하다는 뜻도 있죠. 발표하다. give out, 발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배하다. 나눠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빛, 열, 냄새를 발산하다. 이걸로 많이 나오죠. carry on, 수행하다, 계속하다, 경영하다, 업체를 경영하다. 정답은 break into. 이것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죠. 이게 부정적인 거죠. demonstrate, 부정적이죠. 경찰서 나왔잖아.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쉽게 나왔죠. 5번, 내용일치 나왔습니다. 독해 내용일치. 1, 2, 3, 4를 먼저 봅니다. 문항 1번. African laborers,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voluntarily, 자발적으로 moved, 이동했습니다. 이주했습니다. to the new world, 신세계로. 여기서 찾을 단어, African labors예요. new world예요. 어디서 찾냐면 위에서 보니까 African, 이게 나오죠. enslaved African 나오죠. new world 나오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컴마 위치부터 읽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예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보니까 brought가 타동사예요.
as many as 10 million enslaved Africans가 목적어예요. to the new world 부사구죠. 투부정사 부사구가 되겠죠. 해석해 볼게요. which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거겠죠. Atlantic Slave Trade죠. 대서양의 노예 무역이에요. 노예 무역이 부로 데려다 줬습니다. 불잉의 과거. 누구를? 아주 많은데 10밀리언, 1000만 명의 enslaved,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 이거죠. 연결되잖아요. 이거.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뉴월드 연결되죠. 여기 뉴월드 연결되죠. 신세계로 갔어요. 데려갔어요. 뭐 하려고? to work, 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유치 앞에 주어가 뭐예요?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 무역이 그렇게 데려간 거예요. 노예 무역이 데려갔다는 말은 강제로 간 거죠. 노예. 이게 결정적 단서 아니에요? 인슬레브도 단서 아니에요? 그 문학 1번에 뭐가 틀렸어요? 발론테릴리가 틀렸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갔겠어요? 노예인데.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갔어요? 노예인데요, 노예인데? 아니죠. 틀렸어요. 불일치예요. 문항 2번. 유럽판스. 유럽 사람들은 이었다.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 노예 노동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뭘 찾아야 돼요? 유럽판 찾아야 돼요. 최초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묻겠죠. 일단 유럽판 사용하고 use slave labor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유럽판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또 유럽판스에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해석해 볼까요? but 그러나 올도 양보 접수하죠. 비록 유럽 사람들이 may have practiced 사용을 했겠죠. slavery 노예 제도를 under large scale 가장 큰 규모로. 근데 여기까지가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절부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은 결정적 단서 나왔네요. by no means는 never죠. never. 부정어입니다.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bring slave into their community. 그들의 지역사회에 노예를 데려간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노예 노동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게 결정적 단서예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럽 사람들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earlier가 나오잖아요. earlier 앞에 콜론이 있어요. 이게 콜론이에요. 콜론 다음에 earlier. 자, 이게 비교급 형태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더 일찍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용했습니다. 노예 노동을. 여기 slave labor 나오잖아요. 노예 노동을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유럽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도 있었어요. 이게 단서입니다. 이거 단서예요. 따라서 문항 2번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항 3번. Arabic slavery. 아랍의 노예 제도는 slavery 노예 제도는 no longer가 부정어죠. 더 이상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in any form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단어 Arabic slavery 찾아야 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밑에서 넷째 컴마인 여기 나오죠. Arabic slavery 노예 제도는 continue 계속되었습니다.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 동안에도 계속되었대요. 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틀렸죠. 왜? 계속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이 단서죠? 이 부분 찾아서 continue가 단서예요. 계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 틀린 거예요. 문항 4번 slavery 노예 제도는 exist 존재했습니다. 이번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에서조차도 찾을 단어 slavery African country 이게 뒷부분에 나오겠죠. 여기에서 노예 제도 아프리카 나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Many African nation 쓸 수 있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also 나왔죠. 컴마 엔드 다음에 slavery 노예 제도는 또한 이게 강조부사죠. 강조부사죠. insufficient 제도였습니다. in many African nation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제도가 되었대요. 노예 제도가. 제도가 되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일치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용일치, 불일치는 원래 1, 2, 3, 4 선택지를 먼저 공략합니다. 그리고
찾을 단어를 가지고 위에 지문 가서 빠른 속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온 증거가 뭐예요? 1, 2, 3, 4 이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1, 2, 3, 4 아까 1번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까 2번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까 3번 여기서 나왔잖아요.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선택지가 1, 2, 3, 4니까 1이 맨 위에 있고 2가 그 다음에 있고 4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4 여기서 나왔잖아요. 마지막 중에 나왔잖아요. 쉽게 나온 거예요. 토익이 이렇거든요. 근데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 영어 내용일치 문제, 내용 불일치 문제는 대부분 이게 뒤죽박죽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년부터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영어 전 과목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소방직도 많이 바뀌고 출제자가 바뀌어서 조금 쉬운 패턴으로 나오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직 쉽게 나왔으니까 지방직도 쉽게 나온다? 아니요. 이번에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 쉽다 어렵다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체감 난도잖아요. 체감 난이도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방직 이거보다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지방직도 쉽게 나온다. 영어 대충 게을리해야 됐다.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어에서 당당히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나온 만큼 우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실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 일치하는 걸 묻잖아요. 내용 일치의 문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부사항 문제가 있어요. 밑에 선택지에서 세부사항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이 맞냐 안 맞냐를 지문으로 올라가서 대조를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문제는 내용이 일치하는 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는 주제를 묻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지문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거예요. 지문 긴 거 아니에요 이거.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이 말은 주제는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제 고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주제예요 주제. 주제라는 뭐예요? 단락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그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어떤 단서가 나왔어요? 단서 표시하겠습니다. 컴마 앤드가 단서예요. 이거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따라서예요. 따라서. 따라서는 결론을 나타내는 어투예요. 여러분, 결론을 나타내는 어투를 찾으세요. 결론을 나타내는 어투를 찾으면 주제, 제목, 요지 나오고 내용일치도 금방 나타납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전술이에요. 결론이에요. 두 번째 단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lso가 있습니다. also는 강조부사예요. 나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또한이란 말 중요하죠. 이게 also인데 also는 강조부사예요. 그런데 후자 강조하는 거죠. 후자 강조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최종 결론을 나타내는 부사가 also예요. 그러니까 and가 있고 also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이 문장만 해석하면 되죠. slavery, 노예 제도는 was 이었습니다. institution, 제도였습니다. 어디에서?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제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온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슬레이브리, 노예제도가 이것에서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에서조차도.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용일치라고 해서 전부 세부사항만 묻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짧을 때는 주제를 묻습니다. 주제는 가장 중요한 문장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증거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이 단서, 컴마 앤드 also는 다른 문제에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석하는 걸 배우지 마시고 왜 이게 중요한 정답이 되는가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컴마 앤드 also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문제 6번, 어법 문제입니다. 문항 1번. 측정 부위가 where should you? 이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 측정하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인데 should you 잘못됐죠? 바꿔줘야 되겠죠. 의문부사 where, 주어 you, 조동사 should, 본동사 visit예요. 이 가이드북은 잘 말해줍니다. you, 당신들에게 어디로 당신이 방문해야 할지 in 홍콩, 홍콩에서 순서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가 돼야 됩니다.
문항 2번 측정 부위. 첫 번째가 have lived, 두 번째가 are started. 근거는 since가 되겠죠. since가 뭐뭐한 이후로가 되는데 since 앞에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since 다음에는 과거 쓰는 거죠. 나는 태어났습니다. 수동태 따이완에서. 그러나 나는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뭐한 이유로? 내가 start work,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 완료 과거. 맞는 문장.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측정 부위 excited가 되겠죠. 그 소설은 매우 흥미진진해서 대니하다. lost track of time. 시간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놓쳤다. the bus. 버스를 놓쳤다. excited 잘못됐죠. 여기서 묻는 의도는 감정 표현을 하는데 분사의 종류를 측정했습니다. 사물 주체가 될 때는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죠. 근거가 더 나버려요. 사물 주어죠. 소설이 매우 흥미진진했다.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 현재 분사가 돼야 됩니다. 분사에서 출제됐습니다. exciting 됩니다. excited 잘못됐죠. 사람 좋을 때 과거분사 excited. 사물. 소설이 사물이죠. 사물 주체일 때는 exciting 돼야 됩니다. 4번. 문항 4번의 측정 부위. doesn't it. 부가 의문문을 측정했습니다. 부가 의문문이란 무엇이냐? 평서문 뒤에 붙여서 동사 플러스 주어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평서문 뒤에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플러스 주어로 묻는 부가 의문문. 부가란 말은 덧붙인다는 거예요.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앞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똑같이 씁니다. 그 동사 그대로 쓰고 주어 그대로 씁니다. 앞에 동사가 마이너스 부정이면 뒤는 플러스. 앞에 동사가 긍정이면 뒤는 마이너스 부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거는 bookstores가 주어예요. 자, 그것은 놀랍지 않다. 뭐가? bookstores, 서점이 don't carry, 신문을 carry,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을 가지고 있지 않죠. carry, 또 운반하다, 가지고 있다, 운반하다죠. 운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don't carry예요. carry는 일반동사죠. don't 부정어가 됐죠. 그러니까 부정이 있으니까 긍정이 돼야 하는데 doesn't가 나와서 틀렸어요. 또 주어는 bookstores가 되겠죠. bookstores는 서점들 복수입니다. 이 잘못됐죠. 왜? it은 단수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day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바꿔요? do 다음에 day가 되겠죠. do day가 됩니다. day는 bookstores, 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do it이 아니에요. 긍정의 do, 복수주어 day, do day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do day.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7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 2, 3, 4. 문항 1번. fish, 물고기는 지금 grow,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faster, 부사죠. 더 빨리.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자랍니다. 세상에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목은 좀 매력적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하잖아요. 아니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몰라도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물고기는 더 빨리 자랍니다. 뭐예요 이거? 1번은 가치조차 없어요. 예선 탈락, 예선 탈락. 2번 oxygens, 산소의 영향인데 자, on, 전사 on이 중요하죠. 뭐뭐에 미치는 바다의 온도, 대양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는 oxygens impact, 산소의 영향. 바다의 온도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 이거 좀 함정이에요, 이게. 3번,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가 주어입니다. 기후변화가 may shrink. shrink란 말은 수축하다, 줄여줄 수 있다. The world fish. 그 세계의 어류, 물고기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럴듯하죠? 4번, how. 어떻게 sea creatures, 바다의 생물들이 survive, 생존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전치사 위드가 무엇으로? low metabolism, 낮은 신진대사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도 그럴듯하죠. 제목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문장 한두 개로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장 한두 개. 여기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첫 문장 봅니다.
warming temperature and loss of oxygen in the sea.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ill shrink 타동사입니다. 나머지 목적어죠. warming 현재 분사죠. 따뜻해지는 기온과 산소의 결핍. 산소를 잃어버린 것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will shrink 수축시켜줍니다. 줄여줍니다. 줄여줄 겁니다. 수백 종의 어류죠. 피쉬 스피치, 어류. 수백 개의 어류를 줄여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이 그대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중간에서 뒤집는지 역전구조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뭐 but이나 however 같은 역전구조는 없어요. 스캐닝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뭔가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 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그널 알죠? 시그널 영화도 나왔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뭔가 신호가 있어요. 이 문장은 중요하다는 신호가 있어요. 독해의 핵심은 이거예요. 독해는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을 써야 돼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100분 동안에 100문제 푼다는 큰 오산이에요. 그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죠. 왜? 지문이 있잖아요. 국어에도 지문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지문이 있잖아요. 한국사, 사료, 자료, 그림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 한국사 점수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한국사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점도 나왔지만 아는 사람은 한국사 점수 형편없어요. 왜요? 수능 형태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사료, 자료 이거 연구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뭐 사회, 선택과목 사회하는 사람들 경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올해가 사회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독해 핵심은 그거예요. 물론 단어를 완벽하게 알아서 대충 봐도 뜻이 딱 통하면 뭐 기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단어를 얼마나 전문가처럼 많이 알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점수를 맞기만 하면 돼요. 그 핵심은 뭐예요?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 독해 기술을 배워야 돼. 리딩 스킬이에요. 물론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만 있다? 이건 아니에요. 단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죠. 문법도 어느 정도 독파해야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비결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 그 핵심이 뭐냐? 시그널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그널. 여기에서 시그널을 가지고 어떤 문장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느냐? 첫 문장이 일단 중요하죠. 왜? 이 단서가 시그널이에요. shrink. 여러분, 늘려주다, 줄여주다, 증가시키다, 감소시키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서가 그대로 정답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줄여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3번에 may shrink 나오잖아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가 여기 워밍 템퍼리처가 뭐예요? 기후변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기후변화가 줄여준다는 말을 하잖아요. 또 마지막 부분 중반 이하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뭐 나왔어요? at the same time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시에란 뜻이죠. at the same time이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at the same time 나오면요. at the same time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 뒤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죠. warming seas가 주어, are reducing이 타동사, the availability 나머지가 목적어죠. 자, warming seas 더워지는 바다는 이미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줄여주는 뭘 뭐가 있어요? shrink하고 똑같잖아요. 뭘? availability of oxygen 산소도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쓸만한 산소를 산소의 활용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뒷문장 보면 여기 these animals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한 단서죠. these가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결국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where 이하의 상황, 환경, 정도에 도달하는 거죠. 그들이 충분한 산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산소가 없다는 말 나왔어요. 그러면 산소가 없다는 말이 loss of oxygen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거에 낚이면 안 돼요. 문항 2번이 함정이에요. 왜? 산소가 바다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산소가 없어진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다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shrink hundreds of fish. 이걸 줄여준다는 말.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오죠. 마지막 문장 보죠. what we found가 주어죠. was가 동사죠. 대절이 보어죠.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뭐뭐이다. 자, 발견하다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죠. 데니얼을 보면 body size of fish 여기까지 주어죠.
그 물고기의 신체 사이즈가 decrease, 자동사입니다. 줄어드는 거죠. 축소되는 거죠. 어떤 정도로? 20 내지 30% 정도로.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좀 중요하죠. 왜 마지막 문장에서? 이게 시그널이에요. 발견하다. 또 이게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에요. 2형식 문장 중요하죠. 주어 동사 보어죠.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뭘 발견했어요? 줄여든대요. 금방 우리가 읽은 중에서 줄여준다는 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shrink. 둘째, reduce. 셋째, decrease. 다시 표시해 볼까요? 첫째, shrink. 둘째, reducing. 맞죠? 셋째, decrease. 이건 자동사. 이거 뭐가 중요해요? 반복됐다잖아요. 반복어. 반복어가 주제어입니다. 반복어가 핵심어예요. 반복됐죠? 반복된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연결되는 거죠. 이거 연결되는 거죠. 슈링크 연결되는 거예요. 2번은 함정이에요. 2번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요. 기후변화가 있어요. 따뜻해지는 기온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류가 줄어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2번 쓰면 안 됩니다. 4번은 왜 안 돼요? 메타볼리즘을 말한 게 아니죠. 신진대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 되려면 시그널, 중요한 단서가 있는 문장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단서가 있는 문장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뭐 우리가 첫 문장이나 중간에 있는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이 형식에서 마지막 문장에 메타볼리즘이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신진대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우리가 7번에서 정답 3번이라고 그랬는데 2번, 4번이 아닌 거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8번 문제. 어법 문제입니다. 밑줄 1번. 밑줄만 보면 안 돼요. to be realized 봐야 돼요. potential이 주어입니다. is가 동사입니다. is beginning 동사입니다. 그리고 타동사고 목적어가 to be realized예요. 밑줄은 여기다 그어졌지만 to 부정사의 태를 측정한 거죠. 근거는 potential이죠. 주어 입장에서 능동됐을 때 결정됩니다. 잠재력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realiz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고 실현되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이 주체가 될 때는 깨닫다지만 사람이 아니죠. 사물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현되다. 그거의 잠재력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잠재력 입장에서 실현하는 능동의 개념이 아니라 실현되는 수동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to be pp, 투부정사의 수동태 맞습니다. 밑줄 2번, creating. 자, 동명사의 라이벌은 부정사가 되겠죠. 동명사 쓰냐 부정사 쓰냐를 묻는 거죠. 근거, involve. involve는 포함하다는 뜻이죠. 관계시되다는 뜻이죠. 타동사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involve ing, involve ing. 이를 창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involve ing. 밑줄 2번 맞습니다. 밑줄 3번 which. 이거의 라이벌은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죠. 똑같이 뒤가 불완전하죠. many까지가 주어예요. believe가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목적 없죠.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돼야 되는데 which가 잘못됐습니다. 왜?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which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what 앞에는 선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ontrol to what이 돼야 됩니다. what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왜? which 앞에 명사가 없잖아요. 명사가 나와야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이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밑줄 4번. productive가 생산적인 형용사죠. 형용사의 라이벌은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and 다음에 비동사 is가 생략된 거죠. 반복돼서 생략됐습니다. 왜요? 원래 문장의 주어가 valuable bacon land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valuable 값비싼 베이컨 듯 텅 빈 땅은 rarely가 부정부사죠. 거의 sit idle 놀리지 않습니다. sit idle은 한가하게 앉아있다. 사람에게서 쓰이고요. 여기 있는 사물에게 쓰이면은 할 일이 없다 이죠. 할 일이 거의 이게 부정하죠. 거의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종종 is taken over 인수되어집니다. be taken over 인수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여기 and 다음에 is가 생략됐죠. is가 생략돼서 is made가 된 거죠. 수동태죠. made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예요. 생산적이라는 말은 의미를 볼 때 상태를 나타낸 말이에요. 상태를 나타낸 말은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부사를 쓰면 안 되죠. productive 그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ly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productively ly가 들어가면 부사가 돼서 안 됩니다. is made 다음에 수동태 다음에는 주격 보호입니다. 상태를 나타낸 형용사입니다. 능동태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made였겠죠. 목적어가 있었겠죠. 목적격 보호가 있겠죠. 목적어를 목적어로 만들다야.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앞에 있는 주어 valuable vacant seat 이거 되겠죠. valuable vacant land가 되겠죠. 값비싼 텅 빈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다예요. 이게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있었어요. productive 형용사가 있었어요.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동사는 be 플러스 pp가 되죠. made가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주격 보호 내려와야죠.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와야죠. productive가 그대로 내려와야죠. is made productive 형용사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순서 배열이죠. 들어갈 위치. 자, for example이 중요한 단서예요. 예를 들어서 the state 그 주인데 주의 archive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이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영상 같은 거 70년대 80년대 옛날 시절의 영상 옛날 시절의 문서 이런 것들 총 정리한 보관소를 archiv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archive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archive예요. of New Jerse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hold가 타동사. New Jersey의 주 archive는 hold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30,000 3만 개의 입방 3만 입방 피트 이상의 페이퍼 종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0개의 마이크로필름 reel이라는 말은 마이크로필름의 단위예요. 25,000개의 마이크로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이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앞문장에는 일반적 진술이 나와야 돼요. 자세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단서는 뭐냐면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를 보니까 이거예요. 뉴저지의 주 아카이브들이에요. 그럼 이 문장 앞에는 뉴저지가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의 아카이브가 나와야 돼요. 주로 이런 것들은 자 정답률은 꼭 기억하세요. 정답률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주어진 문장,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의도한 거예요. 미국식 글은 필자의 의도는 후반부에 있어요. 옛날에는 두 갈식이 많았지만 지금 미괄식이 많아요. 눈치쳐야 돼요. 눈치채면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쪽으로 어슬렁거려야 돼요. 그럴 때 3번 앞이나 4번 앞을 봐가지고 아카이브를 찾아야 돼요. 자, 3번 앞에 있나요? 아카이브? 없죠. 4번 앞에 있나요? 4번 앞에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요? Many state and local archive 나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주어, store 타동사. 많은 주와 local, 지방의 아카이브들은 기록 보관소들은 store,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public record, 공문서를 그 뒷문장 안 읽어도 돼요.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카이브하고 여기 아카이브 나오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Many state and local, 이게 훨씬 넓은 개념이죠. 어떤 게 더 구체적이에요? 뉴저지가 들어간 게 구체적이죠. 영어 문장은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가는 거예요. 넓은 개념이 위에 있고 좁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뉴저지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게 일반적이죠. 4번에 들어가야죠. 여기가 정답이죠. 왜? local, many state and local archive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화살표를 그어놓으세요. 먼저 문장에서 나중 문장으로. 동사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hold, 여기는 store. 동사도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hold, 보관하다, 유지하다. store, 보관하다, 유지하다. 뒤에 보니까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숫자, 통계.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 진술이죠.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public records, 공문서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숫자가 있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넓은 게 먼저 와야 돼요. 숫자가 있는 게 구체적인 게 나중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그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맞는 것이 없어요. 1번 앞에도 없어요. 1번 앞에 보세요.
디퍼런스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중요하다. 1번 다음에 차이를 설명합니다. 1번 괄호 다음에 컴마 와일 있잖아요. 이 컴마 와일이 뭐예요? 반면에 하는 무슨 뜻이에요?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1번 자리는 제시문이 들어갈 수 없어요. 2번은 뭐예요?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2번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도서관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2차 자료, 세컨더리 소스, 2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 이야기 나왔어요. 여기 아카이브 안 나왔잖아요. 3번 앞을 보세요. 3번 앞 보니까 You would go to an archive. 여기 아카이브 나오네. 당신은 아카이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놓고 만일 당신이 searching for 정보를 찾는다면 chances, 아마도, 이게 아마도예요. 가능성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아카이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그곳 바깥에 아카이브가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갑자기 뉴저지 아카이브 급격하게 갈 수가 없죠. 뉴저지 아카이브 가기 전에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많은 주 정부의 아카이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4번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many state and local archive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확실합니다. 10번 흐름상 어색한 거. 이거는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을 봐야 돼요. The term burnout 주어예요. refer to는 뭐뭇을 말하다, 뭐뭇을 정의하다, 뭐뭇을 일컫다. burnout이라는 용어는 뭘 일컫냐면 wearing out, 지치는 것을 정의합니다. From the pressure, 압박으로부터, 일의 압박으로부터. 또 burnout은 어떤 거냐면 chronic condition, 만성적 질병입니다. 어떤 result, 어떤 결과로 나오는 이 뒷문장은 해석 안 해도 돼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다시 봅니다. burnout이라는 용어는 지치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합니다. burnout은 만성적 질병입니다. 질환입니다. 컨디션. 뭘 묻습니까? burnout을 말합니다. 보니까 burnout에 정의가 나왔죠. 특성이 나왔죠. 상황 나왔죠.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에요. 이거.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전부 합치면 개념이 나온 거예요. 개념과 관련이 없는 거. burnout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1번. The most widely. 가장 널리 채택되어진 conceptualization. 이게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개념화. burnout의 개념화는 has been developed. 발달되어졌다.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것만 보면 되죠. 가장 널리 채택된 개념화니까 burnout의 개념화. 아까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refer to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2번. 노동자들은 suffer from, 겪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지침,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을. when they, 그들이 뭘 느껴요?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used up, 소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unable to face, 직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날들을, 직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날, 그 다음날 나가기 싫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노동자들이 겪는 현상에서 나온 거죠. 상황, 특성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burnout의 현상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3번. This aspect of the burnout phenomenon.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burnout 현상들의 이러한 양상, 상황은 refer to, 의미합니다.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노동자? CASP. 그들 자신을 failure, 실패자. 이거 사람이에요. 실패자로 간주하는. CASB, 보다가 아니라 A를 B로 간주하다. 그들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incapable of, 할 수 없어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어요. 뭘? job requirement. 그 직업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을, 직장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현상 설명하고 있어요. 번아웃은 부정적인 단어죠. 아까 1번에서도 번아웃이 나왔는데 이 번아웃의 개념을 말했고 2번에서도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 이거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 부정적인 거죠. 3번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거죠. 실패자로 규정한대요. 부정적인 거죠. 4번을 보니까 좀 달라요. emotional labor.
감정 노동자들은 엔터 들어갑니다. 그들의 직장에. 자, 이게 결정적 단서죠. 부사인데 highly 매우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진 상태에서 아주 많이 highly가 많이 높게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although 비록 그들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exhausted 지쳤을지라도 주절이 중요하죠. 감정 노동자들은 들어갑니다. 직장에 높은 동기를 가지고서 들어간대요. 이건 번아웃이 아니죠. 아니 번아웃이 되면 부정적이 나오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쉽게 풀 수 있죠. 앞에 거는 다 번아웃의 부정적인 현상. 이거는 긍정적인 현상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11번 생활영어 쉽게 나왔죠. 어젯밤에 너 여기에 있었지? 맞아. 나 말이야 이랬거든. 클로링 쉬프트 근무조. 어제 근무조로 일했어. 내가 어제 근무였어. 왜 그런데? 그러니까 키친 주방이 말이야 어메스 엉망이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말이야. 스토브 위에 아이스 트레이 얼음 트레이들이 얼음 그릇이죠. 얼음 그릇이 냉장고 냉동고에 있지 않아. 도대체 뭐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말하기를 내 생각에 잊어버렸어. 투부정사 나오죠. go over 검토하다. 이게 리뷰예요. 점검하다 검토하다. 클리닝 체크리스트 청소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걸 잊은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말하죠. 너도 알잖아. 깨끗한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아니까 사과하는 거죠. 미안해. 그럼 사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죠. 여러분 사과의 원칙을 아십니까? 이것도 법원직 독해지문에 나온 거예요. 사과는 변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과는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돼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예요. 근데 자 미안합니다. 근데 너는 어떠냐? 이건 사과가 아니죠. 이건 우리 에티켓에서 매너에서 제일 중요한 상식 아닙니까? 시험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과라는 것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돼요. 사과했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러면 미안하니까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1번이죠. 나는 말이야 won't let 허용하지 않을 거야. it 그것이 일어난 것을 다시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지 않을게.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Would you like your bill now? 당신의 계산서를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계산하시겠습니까? 계산서 갖다 줄까요? 이건 뭐 종업원이 식당 손님한테 하는 건데 이거는 내용상 봐서 주방 직원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아니잖아요. 3번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어제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유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려면 빈칸 앞에 이유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이유 안 나왔죠? 안 되죠. 4번 I'll make sure. 자, make sure.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확실히 뭐뭐 할 것이다. You get the right order. 당신이 올바른 오더가 주문이에요. 주문으로 해서 해야 돼. 왜? 지금 주방, 식당과 관련된 거잖아요. 당신이 올바른 주문을 받도록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확실히 할 것이다. 이걸 의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식당 웨이터가 손님한테 주문 좀 하시겠어요? 이 뜻이에요. 당신이 올바른 주문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아닙니다. 이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Have you taken? taken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완료인데 이건 약을 복용하다는 뜻이죠. 약을 복용하다. 자, for your cold니까 감기에 어떤 것을 먹었느냐? 감기약 먹었느냐? No, 아니 단지 blow my nose, a lot, 아주 많이 코를 풀었어. blow once nose, 코 풀다. 블로가 불다라는 뜻이죠. 나팔을 불다, 이게 블로우예요. 바람이 날아가게 하다도 블로우지만 불다, 이것도 블로우예요. 근데 여기서 코 풀다는 뜻이에요. 코만 많이 풀었어. A가 말합니다. Have tried nose spray. 코 스프레이죠. 코에다 넣고 스프레이 뿌리는 거, 분사기. 스프레이를 try 써본 적 있어? B가 뭐라고 말하겠죠? A가 다시 말합니다. 효과가 대단히 많아. work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B가 no thanks, 이게 근거예요. no thanks는 공손한 거절이에요. 아니야, 고맙지만 아니야.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아. 뭔가를 넣는 것을, 내 코에다가 뭔가를 넣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말이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never use.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사용 안 해봤다는 말 나와야죠. 나는 노즈 스프레이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1번. 맞아. 그래. 이거는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사용해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2번. 아니야. 이게 맞겠죠? 노즈 스프레이를 좋아하잖아. 이거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아니야. 되죠? 파머시. 약국이 문 닫았어. 이 약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약국 얘기는 없잖아요. 4번. Yeah. How much should I use? 얼마나 많이 내가 사용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량을 말하는 거죠. 우리 코 막혔을 때 스프레이 쓰잖아요.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4번이 정답이라면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정답 될 수 없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1번. There is at least. 적어도 하나의 사막이 있다. 각각의 대륙에 하나의 사막이 있다. 찾을 단어. on each continent. 이거 찾아야 돼. 컨티넨트 찾아야 돼. 맨 앞에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에 뭐예요? On every continent 있잖아요. 해석합니다. 데절트. 사막은 커버. 뭐뭐에 이릅니다. 뭐뭐에 이르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more than 이상. 1/5. 5분의 1이죠. 지구 육지 부지역의 5분의 이상에 달합니다. 이릅니다. command.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시그널이죠. they. 사막은 are found. 발견되어집니다.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어진대요. 문항 일반하고 일치하죠.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각각의 대륙에 적어도 하나의 사막이 있다는 것. 일치가 되는 거죠. 문항 1번 일치됩니다. 2번.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찾을 따라 사하라를 찾아야 돼요. 사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하라를 찾아야 돼요. 사하라. 여기 나왔죠. 노던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나왔죠. 앞문장 보면 최상급 나오죠.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나오잖아요.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인데 이 세상에서 그 사막은 컴마가 동격이에요. 가장 큰 뜨거운 사막 이퀄 노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예요. 맞죠? 가장 뜨거운 거 일치되어집니다. 3번. 더 고비 사막은 is categorized, 분류되어집니다. cold desert, 아주 추운 찬 사막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찾을 단어 고비 데절트를 찾아야 되겠죠. 이것도 분명히 쉽게 나왔으니까 그 뒤에 고비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죠. 벗 다음에 어떤 사막들은 항상 차가운데 like 뭐뭐처럼 고비 데절트 나오잖아요. 고비 사막처럼 항상 차갑습니다. 고비 사막 차갑죠. 여기 일치가 됩니다. 4번 The 아타카마 데절트. 아타카마 사막은 one of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The rainiest. 최상급이죠. 가장 비가 많은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오죠. 아타카마 데절트. 서치에서가 뭐뭐와 같은 이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이 The driest desert 나오다. 최상급이죠. 가장 건조한이에요. 가장 건조한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장 비가 많다고 그랬죠? 건조한 거. 이게 단서죠? 아니에요. 정답 4번이죠. 쉽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물었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맨 위에 컴마 앤드. 이게 중요하죠. 오늘 아까 문제 풀 때 나왔죠? 이게 뭐예요? 결과 어투잖아요. 결과 어투가 중요한 단서예요. 컴마 앤드 나왔죠. 여기 최상급 나왔죠. 최상급 문장 중요한 단서예요. 더 드라이스트 최상급 나왔죠. 최상급 2개 나왔네요. 최상급 문장 중요합니다. 최상급 문장 단서예요. 최상급 문장 단서예요. 또 벗이 나왔잖아요. 벗이 중요하죠. 자, 벗은 뭐가 중요해요? 역적 전환 구조죠. 전환 구조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단서 벗, 컴마 앤드, 최상급. 여기에서 밑에 선택지에서 묻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4번 영작이죠. 문항 1번. 나는 너의 답장을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고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고대한다. 받기를 고대한다. 영어 문장에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나와야죠.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look forward to ing. receive 틀렸어요. receiving 돼야 돼요. 자,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란 뜻이죠.
틀렸죠? 2번.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여기서 측정 부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여기서 would rise my salary 잘못됐죠? 왜? 근거가 my salary죠. my salary는 목적어죠. 타동사 필요하죠? RAIS죠. 자, rise는 자동사죠. raise는 타동사죠. 타동사죠. 이게 liable이 되겠죠. rise는 오르다, 증가하다, 뜨다, 해가 뜨다, 일어나다, 자동사지만 raise는 올리다, 손을 들어 올리다, 가격을 올리다.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raise가 되겠죠. 틀렸죠. 3번. 그의 스마트 도시 계획은 고려할 만했다. 측정 부위 고려할 만했다. 영어 문장에서 was worth considering 잘못됐죠? considering. 아까 말한 대로 considering은 능동태 동명사예요. 동명사입니다. 분사가 아니라 be worth ing 뭐 말만 가치가 있다. 능동태 동명사인데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계획 입장에서 스마트 도시 계획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때 be worth ing 동명사 나와야 됩니다. PP 틀렸습니다. 능동태 동명사 나와야 됩니다. 4번 신디는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의 아들도 그랬다. 앞에 문장 신디 러브도 좋아했죠.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걸.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도 그랬다. 측정 부위가 이 부분이죠. so 동사 주어. 여기서 so 동사 주어 to 주어가 다르죠. 주어 to도 또한 그랬다. so는 긍정문 다음에 쓰는 거죠. 앞문장이 긍정문이에요. 그래서 so 썼습니다. 순서 바꿔야 됩니다. 동사 주어예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동사로 did가 나온 것은 앞문장의 love가 일반 동사 과거니까 일반 동사 과거니까 뒤에 과거 did. 또 다른 주어가 her son이죠. So did a son. 그녀의 아들도 또한 그랬다.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영작 15번 문화 1번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측정 부위 부자일지라도 첫 단어 보니까 rich 형용사 나왔죠. 형용사 as 주어 동사인데 if는 불필요하죠. 요 패턴이죠. 형용사 접속사 as 주어 동사 이것이 양보 구문입니다. 접속사 as가 반드시 도치가 돼야 돼요. 도치가 돼야 됩니다. 맨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if는 불필요해요.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가정법 접속사인데 우리말에 일지라도 양보가 나오니까 양보의 패턴으로 볼 때는 if가 불필요합니다. 뒷문장 맞았습니다. 문항 2번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성 폭풍이어서 뭐뭐 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 결과를 나타낼 때 짝을 묻습니다. such의 짝은 대시 되겠죠. 첫 번째 측정 부위 such 대시입니다. 왜요? such와 beautiful이 형용사죠. 형용사 명사 나오죠. meteor storm 하면은 유성 폭풍이에요.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유성이어서 우리가 관찰했다, 보았다. 그것을 밤새 올라이트죠. 또 하나 중요한 거 such와 관사의 위치 측정. 관사의 위치 such 형용사 명사 such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such 형용사 명사 such 형용사 명사 맞습니다. 문항 3번 학위가 없는 것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 측정 부위 성공을 방해했다. 영어 문장 kept her from이 빠졌죠. from 동명사 나오죠. her lack of degree 학위가 없는 것이 방해했다. 그녀가 성공하는 것을 성공을 advance라고 했죠. 요거 패턴 keep 목적어 from이 들어가야 됩니다. ing 삼형식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방해하다. stop도 되는 거죠. stop도 되는 거죠. or prohibit도 되고 prohibit도 되는 거죠. 삼형식 동사에 나와요. from이 빠져서 틀렸어요. 4번 그는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s를 써야 한다. 첫 번째 측정 부위 하는지 아는지. 두 번째 폐지되어야. 영어 문장 첫 번째 측정 부위가 if or not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인지 아닌지 할 때는 if 쓸 수 있죠. 근데 if 다음엔 or not을 쓰면 안 됩니다. 왜? if 자리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if는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whether 쓰면 어떻게 돼요? whether도 쓸 수 있는데 whether 다음에는 or not 같이 쓸 수 있어요.
오원어과 같이 쓰는 건 whether. 오원어과 같이 쓰지 못하는 건 if. if가 나왔기 때문에 오원어 불필요하겠죠. 사형이 death penalty, 이게 사형 제도예요. 측정 부위가 be abolished, 수동태 측정. 앞에 사형 제도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가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되어지는 거니까 be 플러스 pp, be abolished, 수동태 맞죠? 그러나 if 다음에 오원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아까 맞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빈칸 넣기입니다. 이번에 빈칸 넣기 많이 틀려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고전했어요. 왜? 쉬운 거거든요. 이게 빈칸 넣기는 문장 빈칸 넣기, 그 다음 문제가 단어 빈칸 넣기거든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단어 빈칸 넣기예요. 이 단어 쉬운 거예요, 이거. 원래 빈칸 넣기 종류는 두 가지예요. 문장 넣기, 단어 빈칸 넣기인데 이거요, inevitable, 이거 미안합니다. 중 3단어예요, 중 3단어. 중 3단어인데 이게 정답인데 이거 몰라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소위 구공무원,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들인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16번도 볼까요? 자, 빈칸이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빈칸의 근거는 다음 문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빈칸 앞은 볼 필요 없어요. 빈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빈칸 다음 봐요. 브리틴, 여기까지 주어예요. 영국 사람들은 throw away, 버려버립니다. 뭘 버립니까? 30만 톤의 의류를, 연간 30만 톤의 의류를 버려요. most of which, 그것의 대부분은 go into, 갑니다. 어디로? landfill site. 이게 쓰레기 매립지예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죠. throw away, 버려버려. 왜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볼까요? also 다음부터 봐요. also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not only 나와요. 부정부사죠. 비동사, 주어, 현재분사 나와요. not only는 뭐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spending, 소비할 뿐만이 아니라 뭘? 돈을, 어떤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이 문장 읽어보면은 신용카드로 막 긁는 거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 뭐예요? 카드로 쓴다 이 말은 은행 돈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소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용합니다. 뭘? 이시 뭐예요? 돈을.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팡팡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물건 사려고. 근데 어떤 물건이에요? 버릴 물건이잖아요. 빈칸 뒤에 버린다고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요. 이게 필요한 물건이에요? 불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필요하다는 말이 들어가야죠. 1번이 정답이죠. They don't need,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벌써 앞에도 부정적이잖아요. don't have. 아니 눈치 까야지. 앞에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필요 없겠지. 뒷문장에서 버려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이. 2번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대신데 매일매일의 필수품이에요. necessity. 필수품인 것을 사는 거예요? 아니요. 뒤에 버린다고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3번에 곧 재활용된. 이거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앞에 국어 풀려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영어를 맨 마지막에 부르는데 영어 이거 나형인데 16번부터 20번 다 찍었어요. 근데 16번 풀려고 보니까 딱 눈에 뜨는 게 재활용된대요. 왜 정답으로 찍었니? 물어보니까 그럴듯해서요. 저번에 재활용 좋게 했었잖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거지. 재활용, 이게 정답이 되려면 빈칸 뒤에 재활용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나?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재활용 없어요. 4번. 핸드다운 알아야죠. 핸드다운은 물려줄 수 있다.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물려준다는 말 어디 나와요? 안 나오죠. 따라서 부정적인 거죠. 버려버린다니까 필요 없는 1번이 정답입니다. 17번 1, 2, 3, 4 단어 볼까요? 루드크로스, 우스운.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2번 inevitable, 불가피한. 긍정적인 거예요. 프리퍼스트러스, 지나치게 웃음, 터무니없는.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출제 이렇게 보니까요, 출제 오류 같아요.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니까 이거 정답 될 수 없어요. 4번에 inconceivable, in이 부정접두어죠. 이게 나세음이죠. conceive가 상상하다, 생각하다인데 상상할 수 없는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자, 빈칸이 있는 문장 볼까요?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빈칸을 알기 위해 전체 주제문을 봐야 돼. 이게 주제문이에요. 첫 문장이. 첫 문장 볼까요? excellence, 탁월함은, 탁월함, 뛰어남. absolute, 절대적인, prerequisite, 선결 조건이다. 자,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을 하죠. 필수 조건이다. 어디에서? fine dining, 고급 식당이에요. 고급 식당에서 탁월함은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이다. because, 왜냐하면, 여기까지 주어져, child가 꾸며져요. 부과되어진 요금, 가격이 필연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 글의 배경은 고급 식당이에요. 여러분, 고급 식당 가보셨어요? 고급 식당 비싸죠? 비싼 만큼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죠. 그쵸?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좀 다른 데고 달라야 되겠죠. 서비스도 뭔가 달라야 되죠.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excellence예요. 이게 주제문이에요. 고급 식당은 비싸다. 왜?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부과된 가격이, 청구된 가격이 필연적으로, 이게 필연적으로, 절대 깰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high, 비싸기 때문에 탁월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싸니까 탁월하고 우수하고 뛰어나야 돼요. 고급식당 가면 엄청난 만족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빈칸 앞에 뭐 나왔어요? 컴마 위치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여기까지가 주격. make가 타동사. escalation of price가 목적어. 빈칸이 목적격포. 오형식이야.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칸 목적격포예요. 그것은 만들어준다. 가격의 상승을, escalation, escalator에서 나오죠. 가격의 상승을 X하도록 만들어준다.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improved efficiency, 향상되어진 효율성. 향상되어진 효율성은 만들어준다. 효율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만족한다 이 말이야. 가격의 상승을. 자, 첫 문장은 똑같잖아요. 여기 향상된 효율성은 뭐하고 똑같아요? 엑셀런서가 똑같잖아요. 첫 문장의 복사판이야. 선생님, 아까 빈칸은 빈칸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빈칸 뒤도 나와요. 내가 설명 안 했잖아요. 빈칸 뒤를 봐도 돼요. 그러나 첫 문장만 봐도 나온다는 이야기야. 첫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첫 문장에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고급식당은 탁월해야 돼. 뛰어나야 돼. 그리고 가격이 비싸. 두 가지예요. 탁월해. 비싸. 비싸고 탁월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탁월하는 건 뭐가 똑같아요? 향상된 효율성. 이게 탁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가격 비싸다는 거 나와있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상승 나왔죠. 비싸다는 거죠. 에스컬레이션이 하이하고 똑같잖아요. 하이, 비싸다. 에스컬레이션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 가격의 상승을 긍정하는 말이 나와야지. 가격의 상승을 강조하는 말이 나오지. 그게 뭐예요? 2번이죠. 가격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준다. 불가피하게 말이 어디 있어요? necessarly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게 동의어끼리 하는 거예요. 동의어끼리. 이거 똑같아. 이거 똑같아. 불가피하다는 거. 필연적인 말. 똑같죠? 필연적으로 비싸다. 불가피하게 비싸다. 이것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뒷문장을 봐도 돼요. 뒷문장은 여기 단서예요. does. 따라서 clientele of the fine dining restaurant. 여기까지 좋아해요. 클라이언텔이 손님이죠. 손님.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expect, 기대합니다. demand,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꺼이 지불합니다. 뭐에 대해서? excellence, 탁월함에 대해서. 탁월함을 대가로 기꺼이 지불한대요. 이 문장도 첫 문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탁월함은 비싼 거야. 손님들이 이제는 기대도 하고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도 해요. 왜? 우리 비싼 돈 냈지 않았냐? 그러니까 탁월해라. 뛰어나라. 왜 비싼 돈을 줬는데 식당이 그 모양이냐? 탁월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싼 것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틀리면 안 되죠. 어렵지 않아요. 18번. 이게 아까 제가 전체 총평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난도예요. 고난도. 이게 좀 다른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게 지금 제시문이잖아요. 이런 순서 배열은 제시문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재심은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재심은 to be sure, 틀림없이, 확실히,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는 stand up, 뛰어나다, 두드러지다. 무엇과 비교할 때? decided, 정말로, 결정적으로, restrict, 제한된 vocalization, 발성, 제한된 발성이에요. 누구의? 원숭이와 유인원의 제한된 발성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언어는 exhibit, 보여준다. 어떤 정도의 sophistication, 정교함을. 어떤 정교함? 대니아의 exceed, 능가하는, 초월하는. any other form, 다른 형태. animal communication, 동물 의사소통의 어떤 다른 형태를 과 훨씬 능가하는, 초월하는 정교함의 정도를 보여준다. 여러분, 제시문의 주체는 인간의 언어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 원숭이, 유인원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인간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언어인 줄 아십니까? ABC에서 보면은 인간의 언어가 주어가 하나도 없어요. 대충 한번 살펴보세요. A번의 주어는 뭐예요? Many species. 이거 인간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에요. 종. 생물의 종들. B번의 주어는 뭐예요? They예요. 이거 똑같겠죠? Many species. 많은 종들이에요. C번의 주어는 뭐예요? Our closest primate cousin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최상급, 가장 가까운 영장류 primate, 영장류 종족들이죠. cousin, 사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장류 종족들은 C 뭐하는 것 같습니다. incapable of,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cquire, 습득하다, 획득하다. 뭘? anything, 어떤 것을. 뭐 이상의? more than a rudimentary communication system. rudimentary, 초보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이상의 어떤 것을 습득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 글이 어려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시문의 주체 핵심은 인간의 언어였어요. 근데 ABC 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모든 주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됐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였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이외에 다른 생물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어질까요? 일단 이걸 뭘로 승부냐면 긍정, 부정, 이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미지로. 제시문 보세요. 인간의 언어는 긍정이지만 여기서 ABC의 주체가 되는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을 살펴봅시다. 그게 뭐예요? Monkey and Ape예요. 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Monkey and Ape예요. 인간은 뛰어나지만 Monkey와 Ape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C번 했었죠? Our class primate cousin incapable 나오죠? 부정적이죠. 습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배울 수 없다고 그랬죠.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면 부정적이 연결돼야 되겠죠. 이거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B번 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종들은 can be taught, 배울 수 있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인공적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대요. 배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이잖아요. A번 볼까요? 대세드,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말이 되어졌지만 이거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렇게 말이 되어졌지만 많은 종들은, 이게 주어죠. 많은 종들은 while이 어디까지 가냐면 while falling far short of human language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죠. while이 반면에 란 뜻이에요. 반면에. 자, fall short of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에서 훨씬 더 부족하지만 두, 강조 조동사예요. nevertheless 괄호치죠. 삽입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죠. exhibit 타동사 보여줍니다. 인상적으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자연 환경에서 인상적으로 매우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나타내줍니다. 보여줍니다. while 이하는 마이너스였어요. 이거 마이너스였죠? 근데 while 다음에 nevertheless를 거쳐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긍정은 긍정끼리 이어져야 돼요. 부정은 부정끼리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B, C의 주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주체가. 제시문에서는 인간의 언어였지만 더 이상 A, B, C는 인간의 언어를 논하지 않아. 이 글의 핵심은 인간 이외에 다른 종들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monkey and ape가 부정이니까 부정끼리 만나야죠. 부정끼리 만나요. A도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어요. B는 긍정이에요. C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monkey and ape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어가 연결되죠. 이렇게 가야죠. Our class primary 이게 가야죠. 왜? 부정이니까. 주어는 주어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석해가지고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정확해야 돼. 순서별은 먼저에서 나중으로 가는 건데 먼저와 나중에 어투를 익히면 이 문제 풀기 쉬워요. 근데 이어진 문장이면 주어가 똑같은 거예요. 주어가 똑같으면 이어진 거예요. 주어가 다르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겠죠? 주어 똑같잖아요. monkey and ape가 클라시스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유인원과 원숭이는 인간과 가깝잖아요. 원숭이 가깝잖아요. 유인원의 뜻이 뭐예요? 류인원. 비슷할 류, 사람인. 사람과 비슷한 게 ape, 유인원이에요. 이게 가장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C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B는 마이너스 없어요. A가 있잖아요. 그래서 C에서 A로 가야죠. 왜? A의 마이너스를 이어받고 nevertheless 바뀌죠. 뒤집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지죠. 마이너스 다음에 nevertheless 플러스 나와죠.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죠. 왜? B가 플러스니까. 표시할까요? 제시문에 monkey and ape 마이너스. 화살표 갑니다. C에 our class primary cousin 갑니다. 마이너스 incapable of. C에서 마이너스 어디로 가요? A번에 여기로 가는 거죠. falling short of. 여기 가죠 마이너스. fall short of. 뭐뭐에서 부족하다. 뭐뭐보다 떨어지다. 인간의 언어보다 떨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nevertheless 거쳐가지고 플러스로 가죠. 플러스에서 또 플러스로 가죠. A에서 B로 가죠. C, A, B. 한 번 정답이에요.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해석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해석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팡팡팡팡 지나가죠. 아까 풀었던 거 마음에 걸리죠. 이거 푸는데도 영향을 받죠. 멘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 준비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익혀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방직 같은 거 독해가 국가직보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리딩 스킬 배우세요. 강의 떠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전에는 그 인터넷 없을 때는 테이프 강의에서 테이프 듣고 그러는데 테이프 듣는 거 짜증나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이 강공방 그 카페 사이트 얼마나 좋습니까? 강의 쫙 올라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유명 강의 쫙 올라와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돼. 얼리버드가 되죠. 부지런해야죠. 아니 다 자료 다 주어지고. 아까 그 제가 어휘하다가 말씀드렸지만 백스 같은 거 모닝 퀴즈에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페 이용하는 사람 아시겠지만 모닝 퀴즈 제가 매일 올려주나요? 모닝 퀴즈 어휘 문법 독해 제가 월화수목금 주 5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올려요. 적용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올려요. 그거 가지고 질문도 좀 하시고 열정적으로 학습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리딩 스킬도 강의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활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딩 스킬 이거 보시면 돼요. 리딩 스킬 제가 적절하게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화살표 가는 거, 먼저에서 나중.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석해서 풀려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정확한 스킬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방직까지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once again.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이트에 있는 강의, 다른 과목 강의 다 들으세요. 자료도 다운받고 질문도 좀 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주제 묻는 거예요. 1, 3, 4. 1번. Affirmative phenomena. 긍정적 현상들. 뭐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과거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세계화의 긍정적 현상들. 2번, Decline of Socialism, 사회주의의 쇠퇴와 이머전스, 출현, 자본주의의 출현. 20세기의 사회주의 쇠퇴와 자본주의 출현. 3번, Conflict, 갈등, 대립. Between and 나오겠죠? 세계의 글로벌 자본시장과 정치 조직, 누구의? Of the left, 이건 좌파예요. 좌파 볼 때 the left, 좌파의 정치 조직과 세계 자본시장 사이의 갈등 대립. 4번, exploitative characteristics, 착취적,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적 특징들, 뭐에? 글로벌 캐피털리즘 나왔죠? 자, 여기에서 자본, 세계 자본주의의 착취적 현상, 특징들과 다양한, 다이버스,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against it, 그것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다양한, 다이버스, 사회적 반응들. 처음에서 중요한 시그널 찾아야죠. 두 번째도 시그널이었어요. during 시그널이에요. this new 시그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In the evolution of market capitalism, 여기까지 끊어지죠? 시장 자본주의 진화, 발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단계 동안에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스, 이게 주어죠. 빅팀이 동사죠. 세계의 무역 패턴들은 점차적으로 인터링크드, 서로 연관이 되어졌다. 여기에서 뭘 건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글은 자본주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그널, 인용부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용부호의 단어. 인용부호 단어는 키워드예요. 따옴표가 인용부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죠. 근데 이 세계화는 뭐하고 똑같냐면 마켓 캐피털리즘,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 자본주의,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직, 지방직, 독해 지문에는 전문 지문이 등장합니다. 경영학, 경제학. 6년 전에는 부동산 나왔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의 뭐 과세, 세금 문제. 이게 국가직 문제로 나왔어요. 유전공학, 환경, 사회, 문화, 미디어, 철학, 심리학, 인문. 이런 지문을 매일 봐야 돼요. 보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 달라요. 왜?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잖아요. 익숙하면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장 강의 끝나고 여러분 이거 다 시청하신 뒤에 반드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독해 지문집을 하나 사세요. 그거 가지고 계시면 그거 쳐다보고 단어 외우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매일 하셔야 돼, 이런 연습을. 독해는 감각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독해 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매일 여러분 타임테이블 스케줄에다가 하루에 90분 정도는 독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옛날 독해 말고, 옛날 독해 뭐예요? 뭐 뻔한 독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 말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지문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더 쉽게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PR 해야 되겠죠. 우리 강공방 그 카페에 제가 매일 올려주나 독해. 어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번 문제 풀었는데 너무 어려웠네요. 제가 주제 제목 좋아하는데 이번 문제 나와서 고맙습니다. 또 이 문제 풀어보니까 자신감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맙게도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고맙죠. 해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지문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 뭐가 중요하다고요? 세계화요. 세계화 뜻이 뭐라고요? 세계화는 마켓 카피털리즘, 시장 자본주의. 세계화는 부스트, 활성화시켰다, 증대시켰다, 무역을. 그리고 encourage, 북돋았다, 생산성 소득을. 그리고 lowered, 낮췄다, 가격을 낮췄다. 근데 but 나오잖아. 여러분 but 뒤가 중요하잖아. but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critics, 비평가들은 allege,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예요. 이 부분 읽어야 정답 나와요. 그러나 비평가들은 alleged, 주장했습니다. 뭘? 됐냐를. 그것이 뭐예요? 앞에 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자본주의가 exploit, 결정적 단서,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exploi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용하다, 개발하다, 개척하다.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착취하다. 요즘 사회적 화두가 뭐예요? 착취, 갑질 이런 거 아니에요? 착취, 갑질. 그러니까 이런 문장 많이 공부했어야죠. 예측했어야 돼요. 왜? 이런 걸 나온다니까요. exploit, 부정적인 의미예요. 착취했어요. 뭘? low paid, 낮은 임금을 착취했어요. 낮은 임금 받은 사람 억압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worst indifferent, 무관심했어요. 어떤 환경 문제들에 무관심했어요. 착취했어요. 마이너스, 무관심했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and, subject A to B, A를 B에 종속시키다. 제3세계를 to 이하에 종속시키다. monopolistic form, 독점적 형태, 자본주의의 독점적 형태에 종속시켰다. 마이너스예요.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시장 자본주의에 관한 글입니다. 동의어가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긍정적인 거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거 있습니다. 플러스 나왔습니다. 근데 but부터 필자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의도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거 나옵니다. 착취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종속시켰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죠. 솔루션이 있어야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지문 여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다음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Many radical within Western society who wish to protest against this process까지가 주어봅니다. 많은 급진주의자를, radicals, 좌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스턴 소사이티, 서구 사회 내부의 급진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wish, 원했어요. 뭘 하기를? protest, 저항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이 뭐예요? 아까 세계화의 부정적인 것. 그런 과정에 대항하여 저항하기를 원했던 많은 급진주의자들은 joined, 함께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voluntary body, 자원단체, charity, 자선단체, 다른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라고 하죠. NGO, 비정부기구. 여러분 사회행정에서 배웠죠? 비행정법에도 나와요. 비정부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rather than, 중요한 단서 나오죠. rather than 뒤는 읽을 필요 없어요.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rather than 앞을 봐야 돼요. 뒤는 안 읽어도 돼요. 크게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부분, 세계화, 시장 자본주의가 부정적으로 착취한 거예요. 그거에 대책, 많은 급진주의자들이 가입했어요. 많은 단체들에게 가입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그래요. 컴마인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엔드 많이 나오죠. 이번에 9가지 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그 시그널이 컴마인드. 컴마인드는 그리고 하나 따라서는 결론, 컴마인드는 결과 아웃. 기억하십시오. 지방률 문제도 나올 겁니다. 컴마 앤드 다음을 읽으십시오. 컴마 앤드 다음에 결론 나옵니다. 컴마 앤드 다음에 핵심이 나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컴마 앤드 다음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컴마 앤드 따라서 angry, 화가 난. if diffuse는 분산되어 있을지라도 분산되어 있지만 이런 뜻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화가 난 international coalition, 국제적인 연합체. 무엇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인터레스트가 이익, 관심사, 이익을 갖는 이해 당사자의 국제연합체가 emerged, 자동사죠. 나타났다, 출현했다. 이것도 뭐예요? 대책이잖아요. 연합체가 나타났어요. 연합기구가 나타났어요. 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착취하니까, 무관심하니까, 종속시키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시장 자본주의, 세계화의 착취와 그것에 대한 대책. 많은 기구들이 가입했어요. 함께했어요. 연대했어요. 연합했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몇 번이에요? 4번 아니에요? 4번. exploitative characters. 이거 어디 나와요? 아까 이거 버 뒤에. 이거에 연결되잖아요. 다시 적어볼까요? 여기 나오죠? 버 뒤에. exploited. 이게 exploitative characters.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가입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가입에다 joined, 자선단체, 자원단체, 자선단체, NGO기구. 이게 다양한이죠. 다양한 사회적 반응이죠. 이걸로 가죠. against it. 아까 against it 나왔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against this process. 이게 against it이에요. 똑같잖아요, 문항 4번. 아, 어렵지 않아요. 문항 1번은 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죠. 긍정적 현상들. 아니, 긍정도 조금 있었죠. 부정이 대다수죠. 부정이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2번. 이게 2번이 함정이에요. 사회주의 쇠퇴와 자본주의의 출현. 사회주의 쇠퇴했던 말 첫 문장에 나와요. 자본주의 출현 나와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착취했다는 거야.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대책을 내놨다는 거죠.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쇠퇴와 자본주의 출현. 끝. 그 뒤는 없잖아요. 문제점 안 나타났잖아요. 대책 안 나타났잖아요. 정답 아니에요. 3번 갈등. 여기 갈등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시장 자본주의 시장과 정치적 조직이 여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긴 나왔죠. 폴리티컬 파리란 말이 나왔죠. 좌파의 이거. 근데 이게 갈등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등, 대립 아니잖아요. 정답 4번이에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시험장에서는 웬만한 정신력 아닌 것은 읽어가지고 바로 정답 캐치하는 사람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스킬 연습해야 돼요. 스킬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눈에 뜨는 게 뭐예요? 법부터 눈에 뜨잖아요. 꼭 이런 건 중간 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봐가지고 단서 포착하고 번 나오잖아요. 얼레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독해를 못한다니까요. 구국공문의 핵심은 단어력이에요. 단어. 매일매일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공부 않잖아요? 공무원 되기 싫은 사람이에요. 자, 금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공문의 신문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축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지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내년 이맘때 생각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나의 인생의 위치는 어디일까? 인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공부?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전을 잘 짜야죠. 작전 이런 거 단서 중요하다니까요. 독해는 스킬이에요. 어휘와 문법이 뒷받침된 스킬이에요. 스킬 정리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 많이 남은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심경. 가장 중요한 단서를 봐야 돼요. 중간에 셋째 줄 보니까 점볼. 제가 이거 문제 빨리 풀리라고 전체 지금 해석을 못했는데 제가 해설지 올려놨어요. 해설지 보면은 이게 출제한 분이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 같아요. 왜? 미국 이야기 나온다고 전부 영국 이야기 나와요. 그 마지막에 점볼도 이거 영국식 이름입니다. 영국식 이름이에요. 저도 이거 공부를 했었거든요. 존벌. 이게 영국 사람 이름이에요. 이 미국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존벌은 had never seen, 본 적이 없다. 다이아몬드를 이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어 never가 들어갔잖아요. 자, 부정어가 있는 문장이 키워드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존벌은 이전에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다. 지금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는 알았다. 충분히 많이 할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심지어 a big find가 주어예요. would be가 동사죠. big find가 동사나 명사예요. a find죠. 발견한 것. big. 엄청나게 크게 발견한 것이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no larger than thumbnail. 엄지손톱보다 크지 않다. 엄지손톱만 하다는 것. 심지어 이번에 크게 발견한 것,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존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지손톱보다 크지 않아요. 엄지손톱만 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심경이 어떻겠어요? 다이아몬드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설레죠. 황홀하죠. 미치겠죠. 날뛰죠. 1번이잖아요. 스릴드. 스릴드에 이거 발견한 거냐고. 황홀한, 스릴드, 황홀한. 뒷부분에서 단서 나왔죠. so 나오죠. so가 뭐예요? 결과투잖아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컴마인드 중요합니다. so 중요합니다. so는 따라서란 뜻입니다. so 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나왔어요. 존벌은 kept 계속해서 shoveling gravel이 돌, 자갈을 shovel 삽질했습니다. 자갈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뭐 할 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컴마인드 쉬었습니다. 이따금씩 쉬어서 그립 쥐게 됩니다. 쥐어봅니다. 그 무거운 돌을 그의 주먹에.
무거운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기뻤어요. 계속해서 또 돌을 파요. 그런데 이따금씩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히스피스트 주먹에 쥐고 그 무거운 돌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그립 쥐고 있죠. 쉬면서 일을 하다가 쉬다가 쥐는 거죠. 너무 기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때의 심정. 익사이티드, 흥분한 거죠. 열광된 거죠. 1번, 페인펄, 고통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디스트레스드, 괴로워하는 아니죠. 3번, 에러건트, 거만한, 컨빈스드, 확신한 아니죠. 4번에 디테치드, 무심한, 초연한, 디테치란 말은 초연한. 자,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어요. 초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인디퍼런트, 무관심한 아니죠. 쉽죠?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20문제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러면 후속 대책.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번에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어휘예요. 자, 지방직 공부하셔야 되죠. 여러분 대부분 지방직 목표로 하고 있죠? 일단 어휘 잡으세요. 매일 하셔야 돼요. 90분 이상 하세요. 단어 암기하세요. 동의어가 생명이에요. 동의어 암기하세요. 단어 암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정답 암기하면 진도 빨리 나가요. 물론 동의어 적혀져 있는 거 리스트가 있죠. 단어 리스트 쫙 적혀져 있죠. 이퀄. 그거 정말 공부하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딱 보면은 또 성과가 없어요. 막 질리기도 하고 또 의지가 약하면 처음은 하지만 나중에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로 된 거. 기출문제들도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어휘 문제집 쓰면 좋아요. 어휘 문제집 쓰면 좋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 정답 외우세요. 문제 정답 외우세요. 하루에 90분 이상씩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데 매일은 뭐예요? 월부터 금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누적 복습을 하세요. 누적 복습이 뭐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은 진도 나가지 마시고 월부터 금까지 했던 거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복습하세요. 거꾸로 복습하세요. 자, 월요일 날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했어요. 금요일 날 100페이지까지 했어요. 토요일 날 새로운 진도 나가지 마세요. 101페이지 나가지 마시고 거꾸로 복습하세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어제 100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러면 역순으로 복습하세요. 100페이지, 99페이지, 98페이지, 문제 정답. 이거를 매일 90분 이상씩. 영어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휘를 매일 90분 이상 투자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휘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휘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야 돼. 나라의 독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 될 사람이니까, 예비 공무원이니까 반드시 하세요. 90분 이상. 문제 정답 외우세요. 누적 복습하세요. 동의어 중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수거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수거하세요. 수거도 문제하고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카페에다 올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 정답 수거하세요. 수거가 더 어려워요. 수거 공부 상대적으로 게을리하잖아요. 수거 약한 분들은 하셔야 돼요. 90분 이상씩 하셔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책 가지고 하셔도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문법은 일단 기본적인 문법을 떼야죠. 자, 동사의 3대 기능이에요. 동사의 3대 기능이 뭐예요? 태, 수, 시제. 여기서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 단수복수, 시제 하세요. 여러분 기본 강의 들었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할 때 올려놨어요. 동사 파트 올려놨어요. EBS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 들어가서 보시든지. 관련된 문제 다 해놨어요. 파일 올려놨어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준동사 보셔야 돼요. 준동사 격파해야죠. 준동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준동사의 단순 시제, 완료 시제, 태, 능동태, 수동.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능동태, 수동태. 태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의 일치. 출제가 잘 되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주어의 일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동사 격파하셔야 돼요. 세 번째,
관계사, 접속사 이 부분 하셔야 돼요. 관계사, 접속사는 연결하는 거죠. 자, 관계사의 격 중요하죠. 주격인가, 소유격인가, 목적격인가 나오죠.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 접속사 중에서도 접속사의 종류를 파악해야죠. 접속사의 종류는 뭐예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에서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 이거 구별하는 문제. 출제 잘 되죠? 출제 잘 돼요.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정법. 이게 어렵게 나오면 출제돼요. 가정법. 가정법의 시제. 가정법 시제. 가정법 구문. 하셔야 돼요. 출제 잘 돼요. 네 번째. 특수구문. 다섯 번째죠. 특수구문. 특수구문에서 중요한 거. 오늘 나온 거. 이번 시험에 나온 거. 간접의문문. 부가의문문. 도치. 강조. 이번에 안 나왔지만 병치구조. 자, 출제 잘 되죠? 병치구조 출제 잘 돼요. 이런 단원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하나 빠진 거. 조동사의 관용적인 구문. 조동사의 관용적인 구문. 관용어 중요하죠. 출제 잘 되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문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 밑줄 없는 거. 두 번째, 지문형이면서 밑줄이 있는 거. 셋째, 영작. 문법의 완성은 영작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날로 라이브 합니다. 영작 정리하고 있죠. 좀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고 있어요. 50문제 파일 올려놨는데 50문제 플러스 또 더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 또 할 거예요. 추가로 합니다. 영작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강의 들으세요. 강의. 그리고 Q&A 하셔야죠. Q&A 하셔야죠. 여러분 주변에 영어 문제 가지고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라 문법, 어휘, 독해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 친구가 있습니까? 저 없으면 강공방 카페 활용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카페 질문하세요. 질문을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세요. 이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든 괜찮아요. 그 교재에 이런 유형을 아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빈칸 넣기는 안 나와요. 문법 문제. 빈칸 넣기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빈칸 넣기는 안 나오지만 왜? 빈칸 넣기 문제를 푸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본 작업이에요. 빈칸 넣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빈칸 넣기 문제, 문법 문제 많이 푸시면 밑줄 없는 문제나 지문형 문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거 잘 못하잖아요. 왜? 이건 수능 세대들은 수능 시험에는 이거 안 나오거든요. 밑줄이 없이 다음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틀린 건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번에도 한 문제 나왔잖아. 이거에 역점을 둬야 돼요. 이거 약한 사람들 밑줄이 없는데 약한 사람들 있죠? 자, 자료가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문법 문제 올려주고 있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지문형 밑줄 그어진 거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푸세요. 그 다음에는 밑줄 없는 것도 낼 거예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데 막 하는 말이에요. 카페에 올려준 문법, 어휘, 독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문제 워낙 많아요.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됐으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죠. 문법은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거 다 일단은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낱말 뜻부터 해야 돼요. 이걸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기초 공부하셔야 되죠. 강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자, 공부는 방법이 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닝이 있어요. 러닝. 두 번째가 스터디가 있어요. 러닝은 가르친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터디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못 하시니까 카페에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멘토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나의 멘토가 필요하죠. 그 멘토를 통해서 질문, Q&A 하고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독해. 독해가 10문제 나오니까 반절 나오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거를 주별로 하세요. 제목, 주제 한 주. 내용일지 불일지 한 주.
순서 배열 한 주, 빈컨 완성 한 주, 나머지 한 주. 5주면 끝나네. 무슨 말이냐? 일주일 내내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목 주제 문제만 풀어요. 제목 주제. 이걸 인텐시브 코र्스라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푸세요. 단어도 외우고 스킬도 정리하고, 스킬 모르면 스킬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푸세요. 제목 주제 일주일, 내용일지 불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용일지 불일지만 푸세요. 집중적으로 풀어야 돼. 집중적으로 풀어야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별도 쫙 일주일, 빈곤한선 쫙 일주일. 우리 지방직 시험까지 5주 이상 남았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세요. 대신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중요한 단서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 단서. 전 전문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그널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그널 많이 배웠죠? 컴마 앤드, so, but, even, 비교급, 최상급 배우셨죠? 따옴표, 인용보, 이게 전부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 시그널, 중요한 단서를 찾아서 중요한 단서 문장만 구문 분석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단서 공부하셔야 돼요. 단서. 시그널 위주로. 그리고 각각 문제를 유형별 스킬이 있잖아요. 유형별 스킬이 있잖아요. 스킬 정리하셔야 되죠. 결국은 독해는 스킬이에요. 빨리 풀 수 있는 비결,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비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영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 같으면 전문적인 지문, 관용어 이런 걸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 추세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전부터는 생활영어 평이하게 쉽게 나옵니다. 근데 생활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적으로 푸는 거죠. 대화 지문에서 예절을 많이 묻는 거죠. 흐름이 어색한 거, 예절을 많이 묻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험은 빈칸 넣기만 나왔잖아요. 박스에. 근데 원래는 그 빈칸 넣기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형이 있죠. 다음 대화 중 흐름이 어색한 것은 1, 2, 3, 4 나오고 A, B 나와서 A와 B의 흐름이 어색한 거 묻는 거죠. 이거 문제 많이 푸세요. 기출문제 많이 푸세요. 많이 풀면은 그 안에서 전부 다 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 2021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대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에 저 피터쌤 영어 코너에 올려주시고, 또 제가 매일 어휘, 매일 문법, 매일 독해 자료 올릴 때 질문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고, 또 자료를 많이 마음껏 요구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 목표에 달성할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